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었다. 발뺀 이재명. 외유를 즐기느라 그랬는가? 못 읽었는가? 이게 그 형사소송법이 정강석가처럼 정성호도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빛의 속도로 통과가 됐는데 이 빛의 속도로 통과가 될 때 이재명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 외국 출장 간다고 그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한 바퀴 이제 돌아야 되겠다. 하고 비행기 전용기 타고 딱 떠난 1시간 후에 민주당이 위원총회를 열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추인을 했죠. 그리고 바로 법사위 열어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법사위 열어서 다 처리하고 본회의까지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오기 전에. 이재명이 그동안 반대했던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도 들어있는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와서 기껏 한 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국무회의, 화요일날 국무회의 열어서 땅땅 쳐서 처리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정말 황당한 말을 했었죠. 어제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 그 개정안 그 얼마나 된다고? 본인이 변호사면은 그걸 쭉 읽어봐도 내용을 알 텐데 안 읽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행안부, 법무부 그 업무보고에서 저는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여기 정성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성호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하고 또 의견 충돌도 막 있고 했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왜 물어봤냐면은 지금 한 금경합동수사본부라는 게 한 9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경합수본. 지금 성간이 사태도 금경합수본에서 하고 저번에 전재수와 갔는데 통일교 수사도 금경합수본에서 했죠. 그럼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하는데 그럼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는 어떻게 되느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경우에 검찰 수사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물어본 거는 이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검사는 수사를 한다 이것을 없앤 거냐? 결과는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는 그런데 원래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190 몇 조인가요? 거기 규정되어 있던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했다, 없애버렸다. 이것은 언론에 다 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은 몰라, 나는 몰라. 그래서 안 읽어봐서 그래.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이 정말 이거 안 읽어보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무슨 또 다른 꿈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외유 즐기느라고 이거 11월 동안 5개국 다니면서 편안하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느라고 국내에서 그 논란이 됐고 본인과 또 직접 연결된 그 안에 본인과 직접 연결된 것들이 많죠. 형사소송법 자체만 해도 나중에 이게 원망이 국민 피해가에 보면 원망이 정권에 돌아가게 되고 또 그전에 보안수사권 가지고 거래를 한다 공소치사하고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끼워넣은 공수기가 이거 전부 본인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죠. 그런데 안 읽어봤다. 그래서 외워 즐기느라고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본인의 안위와 관련된 겁니다.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임기 중반뿐이 아니고 퇴임하고 나서도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감옥 가면 안 돼.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중요한 법안은 안 읽어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 알면서 이게 장치를 거는 거죠. 장치, 일종의 장치를 거는 거죠. 뭐냐면은 이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은 거리두기에 나섰다.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강경파들에게 이제 눌려가지고 이제 공소기각이라는 거 새로운 그 득템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무결을 해버렸죠. 무결을 해버렸는데 이게 나중에 그 계속 국민의 피해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쌓이고 막 하면은 이게 이재명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했고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아니야 이거는 국회에서 한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했잖아.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민주당 주도를 다 했고 나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형식대로 딱딱 두드린 것 뿐이야. 왜 거부권 행사 안 했느냐고 그때 이야기했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상권분립에 위배돼. 상권분립 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안 했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철저한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이 법안이 본인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계속 본인이 이것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제가 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개딸들의 관심이 좀 식었을 때 그때 다시 공소 취소하고 이제 거래 수단도 되는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복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비슷한 쪽으로 법 개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통과된 법하고 이재명 본인하고는 거리를 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얍삽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이것은 역사적 책임 회피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정형수법 안 읽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나름대로 고도로 계산한 책임 회피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재명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 태연하게 망언을 쏟아내서 국민이 이제는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다. 본인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 모습에 대해서는 저것은 정말 무책임하죠. 형사소송법을 안 읽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참 여러 가지 짐작을 하게 만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는 피해가 갈 게 뻔한 박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 법안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면서 국민이 울부짖는 모습을 미리 봤다. 그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도 막 했죠. 그거를 통과를 시키는데 본인이 법을 안 읽어봤다. 개정된 것을. 무책임한 거를 넘어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제가 썸네일에서 이재명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장동혁 말에 좌파 발카 이렇게 적어들었죠. 장동혁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에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뭔가 이렇게 막 발칵하고 하들짝 하는 걸 보니까 본인들도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는 생각도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기에 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냥 무책임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데 그걸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하고 말 수도 있는데 무책임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뭔가 꿈꾸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말도 이겁니다.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SNS에 기사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당무 개입을 하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그 SNS 말싸움까지 하는 사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국민은 나라는 관심 없고 나 이재명 자신밖에 모르는 뭐 그런 것이냐 참담하다는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신세계가 의심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산일보 기사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말도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좋은 의도로 가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은 안 하느니만 못해 이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자리에서 이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저것만 보면은 형사소송법,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만 놓고 딱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재명이 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의도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치면은 좌파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치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주면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준다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재명이 그것을 그대로 지금 처리를 한 상황인데 저런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저게 이 형사소송법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형사소송법에 딱 대입을 시켜보면은 참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같은 청년들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다. 갑자기 이제 청년 달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2030에서 완전히 이재명에게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2030 달래기를 하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된다. 고 하면서 한 말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모든 거 그동안에 했던 거 이번에 보안수사권도 물론이고 뭐 헌법 소원제 막 하고 뭐 법 예국제 고치고 막 하는 거 전부 다 국민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다 해왔죠. 정권은 아니 본인이 감옥 안 가는 거 이거 중심으로 다 하고 국민은 거의 어떤 뭐 안정이 없듯이 그렇게 하고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상황 가지고 참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도 국민 피해 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는 장동윤 대표가 참 이재명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것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